네, 챕터 3 스포츠와 경제의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와 경제에서는 이런 상업주의와 스포츠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상업주의는 말 그대로 자본주의 사회라고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안하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자, 그래서 상업주의와 스포츠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포츠의 출현과 발전에는 인구가 밀접한 도시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가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기반 시설 구축이 가능한 거대 자본. 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일반 운동 선수들이 스포츠 운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마련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죠. 경기장이라고 하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상업주의를 통해서 거대 자본이 투자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소비 문화와 사회계층. 그렇죠? 네. 스포츠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입고 있는 유니폼 혹은 굿즈 이런 것들이 소비자가 사듬으로써 이런 소비 문화와 사회계층이 훨씬 더 증폭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과 통신의 발전. 네. 통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디어라고 보면 되는데, 자,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뒤에 설명이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상업주의와 이런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이런 뭐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업주의에 따라서 스포츠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포츠 본질의 변화가 됐습니다. 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저는 또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은 조금 저는 역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스포츠 뭐 이런 사회 같은 경우에는 내 객관적인 건 없어요, 소실. 하지만 이런 주관적인 생각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포츠 본질이 어떻게 변화가 됐냐? 자, 이거는 아마추어리즘이 태조가 됐다. 네. 이 아마추어리즘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우리 그 스포츠와 유사 분야, 유사 놀이에서 놀이에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네. 아마추어리즘은. 근데 제가 이거 한번 설명해 드려요. 자, 그리고 밑에 3번에 보시면 프로페셔널리즘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바로 스포츠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고 제가 본문을 다시 돌아오면, 자, 아마추어리즘이 태조가 됐어요. 상업주의에 따라서. 즉 놀이에 대한 개념이 없어. 놀이는 뭐예요? 결과보다는 과정에 중요시하는. 나는 스포츠 본질이 좋아. 나는 스포츠 부딪히고 땀 흘리고 이런 게 좋은 거야. 근데 그런 게 많이 태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제도 등의 본질이 변화가 돼요. 제일 좋은 예시로는 농구가 쿼터제가 도입이 됩니다. 자, 농구 쿼터제는 뭐냐면요, 원래는 예전에 농구의 규칙이 축구처럼 전반과 후반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바뀌었어요?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냐? 상업주의 때문에, 자본주의 때문에. 왜? 이 쿼터마다 이제 쉬는 시간들 있죠. 이 시간에 뭐예요? 우리 미디어에서 광고를 하죠. 광고를. 그리고 마케팅을 하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농구 쿼터제가 도입이 됐고,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본질이 변화가 됐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이 변화했다. 조직이. 스포츠 조직이. 네. 이거는 어떤 의미를 하냐면요, 어떻게 보면 스포츠는 경기를 하고 그 경기에서 나오는 이런 짜릿함과 이런 승부 효과,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시청자가 더 막 열광을 하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이제 볼거리가 제공된다. 볼거리. 네. 이런 볼거리는 뭐냐면 당연히 뭐 이런 뭐 여성의 성상품화 많이 됐죠. 그 하나의 예시로 들어두면 우리 그 이제 이런 과격한 운동, 뭐 UFC나 뭐 혹은 이런 권투나 이런 걸 보면 다 중간중간마다 라운드 걸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상업주의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야구 경기장 가면 누가 있어요? 치어리더가 있죠. 그리고 그 이제 여러분들 직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야구 경기나 직관에 가면 이 좌석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네. 근데 치어리더 앞이 굉장히 비싸요.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런 직관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경기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다 치어리더로 보러 온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상업주의. 네. 그래서 이런 제공한 이벤트 성격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포츠의 목적도 변화가 됐어요. 네. 금정적 이득의 추구, 즉 직업 선수들이 등장합니다. 전문 선수들이라고 표현을 좀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영웅주의가 증가가 돼요. 즉 패셔너리즘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쉽게 보면 제일 큰 변화는 자, 아마추어리즘에서 프로페셔널리즘으로 바뀌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상업주의에 따라서 스포츠 분야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게 자, 이런 거, 이런 거. 네. 아마추어리즘, 즉 놀이에서 어떻게 보면 정식적인 스포츠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스포츠 기술과 경기가 변화가 됐습니다. 자, 이 같은 거는 뭐냐면요. 나중에 이제 뒤에 부분은 계속 나오지만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스포츠 기술, 뭐 하나 예시를 들면 자, 여러분들 이 높이뛰기 알죠? 높이뛰기. 이 높이뛰기가 예전에는 한 발로 뛰어서 높이뛰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상업주의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떻게든 이 기록보다 한층 더 높게 뛰어내기 위해서 기술력이 배면뛰기로, 네, 즉 이런 뒤로 뛰기로 바뀌었죠. 자, 이런 경기 기술 발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TV 중계를 위한 경기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하루 동안 최대치 운동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시간대가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예요.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운동선수들이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가 최대치 출력이 된다 그러면 이때 경기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2시부터 4시에 경기를 하면 누가 볼 거야? 다 일하고 있는데 평일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업주의에 따라서 TV 중계 시간을 오후 6시 혹은 오후 7시, 오후 8시로 바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직관을 와야만 소비자 형성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또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포츠 조직의 세계화 등등이 이런 것 때문에 상업주의에 따라 스포츠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이거를 조금 역기능적으로 좀 부정적인 내용을 좀 많이 설명을 해봤지만 하지만 이건 꼭 부정적인 많은 건 아니다. 네, 어찌됐든 스포츠가 발전하려 그러면 어쨌든 기본적인 금전적인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이런 상업주의에 따라서 나오는 이런 기업들이나 이런 정부 이런 데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굳이 부정적인 건 아니다. 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 스포츠와 상업주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프로 스포츠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나오게 될 텐데 이거는 뭐 보시는 것 같이 예전에만 출제가 되고 출제가 되지 않지만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기능. 내가 프로 스포츠를 즐기면 어떠한 형상이 일어나냐? 스트레스 해소가 되죠. 네. 골 넣으면 너무 좋아. 와! 그 다음에 용품이 개발이 되죠. 뭐 축구 같은 거 축구화도 조금 더 좋은 축구화, 더 좋은 축구화가 나오고 그리고 대중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아마추어 스포츠가 발전이 됩니다. 승리로. 그 다음에 여가 선용이 되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연대감 증대 등등이 다 순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기능이 있죠. 역기능은 뭐다? 바로 이런 거다. 네, 역기능은. 그래서 스포츠 본질의 태조가 되고요.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사행심, 즉 도박 같은 거. 그 다음에 아마추어리즘이 퇴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리즘이 퇴색가 되면서 뭐가 발전이 돼요? 프로페셔널리즘. 네. 자, 그 다음에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의 격차가 점점점 심화가 됩니다. 이런 이유들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 스포츠에서 시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왜?
이 역기능을 막기 위해서, 네, 이 역기능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보류 조항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내가 어느 한 구단과 2년을 계약을 맺었어. 그 2년 동안은 무조건 이 구단에서만 뛰어야 돼요. 내가 다른 구단으로 못 가. 즉 이직을 못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보류 조항이라고 보면 되고, 자, 최저 연봉제, 우리 최저 시급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저 시급. 그래도 어느 정도 신인 선수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최저 연봉제를 도입을 해야만 신인 선수들도 어디 밥벌이가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최저 연봉제가 있고요. 그리고 셀러리 캡이 있습니다. 셀러리 캡은 상한선이에요. 상한선. 내가 한 선수한테 줄 수 있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이 정해져지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선수가 그냥 막 부르죠. 나 몸값 1조야. 1조 줘. 나 그럼 여기 구단에서 안 뛸 거야. 그렇게 나오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셀러리 캡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자, 그리고 트레이드. 트레이드는 말 그대로 바꾸는 거예요. 맞트레이드를 한다 그러죠. 선수와 선수끼리도 트레이드가 가능하고, 혹은 선수와 이런 금전적인 거, 네, 돈으로 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자, 이게 트레이드가 있고요. 그리고 드래프트가 있습니다. 드래프트는 여러분들이 자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런 신인 선수를 지명하는 제도예요. 네, 이 같은 경우는 야구에서 좀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는데, 야구 이제 감독들이 이런 뭐 고등학교, 중학교에 그 뛰고 있는 리그를 한번 보러 가요. 그럼 거기서 이제 잘 던지는 뭐 투수나 잘 치는 타자, 그리고 뭐 수비수들을 파악을 해서 내가 계약을 먼저 맺는 거예요. 네. 이렇게 신인 선수들을 지명을 해서 제도를 해야만 어떻게 보면 셀러리 캡, 네, 이런 상한선을 둘 수 있다는 점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드래프트는 신인 선수를 지명하는 제도다. 자, 그리고 자유계약입니다. 자, 자유계약은 보류 조항과 반대. 네, 이거는 뭐다? 내가 2년 동안 계약을 맺었는데 2년은 끝났어. 끝나면 어떻게? 그러면 내가 자유롭게 다른 구단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 자, 그게 이제 자유계약이라고 이제 FA라고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보류 조항, 최저 연봉제, 셀러리 캡, 트레이드, 드래프트, 자유계약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조그맣게 개념 플러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스포츠에서 드래프트 제도 예시를 한번 보면, 자, 프로스포츠 리그의 신인 선수를 선발하는 방식, 그리고 신인 선수 쟁탈에 따른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을 하고요. 그리고 계약금 인상과 이런 경쟁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상업주의와 세계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업주의와 스포츠 세계화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자, 상업주의, 즉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스포츠 수입원, 용품 판매, 중개료, 수익 등을 최대한 최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세계 여러 각국의 스포츠 산업 시장을 진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포츠 세계화를 촉진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스포츠 시장의 경계가 국경을 초월해서 전 세계로 확대가 돼요. 자, 이거는 어떤 예시가 있냐면 우리나라 선수가 지금 뭐 해외 리그, 유명 리그에서 뛰고 있다. 뭐 야구, 뭐 MLB 혹은 저희 프리미어 리그 이런 데서 뛰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상업주의와 세계화에 속해 있다. 그 세계인들에게 표준화된 스포츠 상품과 스포츠 문화를 소비하게 만든다. 네. 지금 이런 잉글랜드 이런 데에서 우리나라 뛰고 있는 선수가 뭐 이강인, 손흥민, 황희찬 등등 있죠. 그 중에서 이런 해외에 있는 선수들, 해외에 있는 일반 소비자들도 이강인을 위해서 이강인 굿즈를 입고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자, 이렇게 하는 게 다 이런 소비 상황을 만들어 주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또 학자가 한 명 나옵니다. 자, 매기와 서덴의 노동 이주 유형. 네,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21년도에 한번 나왔지만 이거는 계속해서 네, 이번 2024년도에서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4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목민형. 자, 유목민형은 뭐냐면 종목의 특성으로 국가 간 이동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잔세를 돌면서 스포츠를 즐기는 유형.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현재 뛰고 있는 구단이 아니라 다른 데도 가보고 또 다른 데도 가고 또 다른 데도 가. 예, 그 구단마다 또 그 추구하는 삶이 다르고 추구하는 경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 즐길 수가 있다 라는 게 바로 유목민형. 그러면 정착민형은 뭐냐? 말 그대로 나는 한국 사람이야, 난 한국에서 축구하고 싶어, 그러면 K리그에서만 뛰는 그런 선수들을 정착민형이라고 보면, 자, 개척자형은 여기는 내가 가보지 않는, 어느 나라든 가보지 않는 그곳에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예시로는 예전에 우리 차범근 선수 있죠. 차범근 선수가 우리나라 최초로 분데스리가에서 축구 경기를 뛰었었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분데스리가, 독일로 많이 갔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박지성 선수가 최초로 이런 빅클럽에 가가지고 또 경기를 뛰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선수들,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갈 수 있는 이런 길을 개척을 해준다 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자를 개척자형. 그리고 귀향민형은 어떻게 보면 귀화한 선수들 있죠. 네. 우리나라 국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국적을 따기 위해서 이민 오거나 귀화를 한 그런 선수들을 귀향민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스포츠에서 이런 성평등의 움직임도 보입니다. 이거는 인종차별, 이런 성평등, 성차별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제 끊임없는 숙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옛날부터 이걸 막기 위해서 계속 움직임을 하고 있었어요. 스포츠에서. 뭐였냐면 첫 번째, 자, 72년도 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타이틀 9이라는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네. 자, 그 두 번째, 자, 79년도에는 유엔 총회에서 이런 여성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여성차별 철폐 조약이 채택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IOC에서는 여성 임원의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을 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평등 혹은 인종차별, 성차별 이런 사회적인 차별을 다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움직이고 스포츠 쪽에서는 하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자, 상업주의로 인한 스포츠의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상업주의는 뭐다? 자본주의 사회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업주의, 자본주의 사회 때문에 우리 스포츠가 바뀐 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스포츠 규칙의 변화. 그쵸? 규칙이 변화가 됐죠.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조금 더 과격하게, 그리고 조금 더 익스트림하게, 그리고 이런 시간대도 다 변경이 됐죠. 그리고 농구에 전반 후반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이런 게 다 상업주의로 인해서 변화를 했고, 자, 스포츠 제도도 변화가 됐죠. 네, 제도도 어떻게 보면 이런 본질적인 것도 많이 바뀌게 됐고요.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가 강화됐죠. 돈이 돼야 스포츠가 된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가 강화됐고, 자, 아마추어리즘의 부활. 자, 이거는 어떻게 반대죠? 퇴조라고 불리죠. 네. 감소, 퇴조. 이렇게 아마추어리즘이 퇴조가 되고, 뭐가 더? 패셔널리즘. 이런 패셔널리즘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됐고, 자, 그럼 정답 해설을 보면, 자, 이런 상업주의에 따라서 이런 금전적, 물질적 이익을 추구를 하고요. 그리고 아마추어리즘 계속 퇴색하고 있다. 네, 즉 퇴색하고 있고 패셔널리즘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챕터 3의 스포츠와 경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